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3차시네요. 위로와 격려로 시작해서 사랑의 언어를 살펴봤고,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들 있죠?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국어 교과서와 국어 공책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언제나 강조하지만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이곳에서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게 있으면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도 마주하지 못하기에 더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오늘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사랑의 언어 기억하나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는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내가 표현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느낄 때도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했는데요. 지난 시간 구글 설문에서 2가지를 물어봤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먼저 다른 친구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일 사랑의 언어로는 함께하는 시간과 인정하는 말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니까 인정하는 말이 제일 높네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고루고루 비슷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도 봐야겠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제2 사랑의 언어는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에서는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의 비중이 많았고, 그리고 스킨십은 적었었는데 그와는 조금 다르죠. 이 그래프를 보여준 이유는요, 나의 생각과 실제 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을 지레 짐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멈추고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의 혹은 우리 가족 누군가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의 언어는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1 사랑의 언어가 충분히 차면은요, 그 다음은 제2 사랑의 언어를 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영상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있어. 지연의 아, 말. 내가 없는 걸 얘기. 네네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는 MBTI입니다. MBTI는요, 16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가지는 어떻게 나오는 결과인가?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각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를 조합해서 16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눠요. 또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패턴이 어떤지,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누게 돼요.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에너지의 방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나의 에너지가 채워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외향형인 경우에는요, 사교적이면서 활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자, 그럼 내향형은 어떤가? 방향이 반대겠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좀 더 즐겨요. 또한 많은 사람들과 두루 친해지기보다는요,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감각형과 직관형은요, 감각형은 말 그대로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 심상할 때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오감에 의지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잘 알아차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자, 그럼 직관형은 어떤가? 우리가 오감이 아닌 육감에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직관적으로 딱 보면 딱 나오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각형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면, 직관형은 전체적인 숲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사고형은 분석적이면서 논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다만 일과 목표,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매력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어요. 감정형은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일보다는, 효율성보다는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판단형과 인식형도 한 번 더 볼게요. 판단형은 철저하게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계획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결과가 얼마나 올바른지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인식형은요, 융통성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자유롭고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그 과정이 올바르다면 인식형은 괜찮아요. 자, 이렇게 각각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MBTI지만 MBTI와는 조금 달라요. 기본은 MBTI에 두고 있지만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MBTI와 빅5를 결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MBTI와 비슷해요. 방금 방송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무료고 쉽게 할 수 있어서 함께 해보려고 해요. MBTI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5가지를 판단합니다. 우선 주변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혼자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룹 활동을 선호하는지로 대표되는 외향형과 내향형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의 정보에 근거해서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는지,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다양하게 혹은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엔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에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인데요. 보면은 쇼핑을 하는데 차이가 있죠. 왼쪽 사람은요,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세일, 저거 괜찮은데? 예,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올려놨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구글 설문까지 함께 해주세요. 검사를 하고 나면 MBTI와 비슷할 거예요. 우선 4가지고요. 분석형, 관리자형, 외교형, 탐험가형, 그리고 각각 세부적인 4가지가 있어서 총 16가지입니다. 결과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T 혹은 A가 더 붙게 될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검사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하자면요. 총 검사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문항 한 문항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 한 문항에 매여서 오래 고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모든 심리 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고민할수록 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혹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잘 읽어보고 선택을 하지만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는 마세요. 그리고 원래는 영어였던 검사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보면 동의와 비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문장에 정말 딱 맞다 할수록 왼쪽, 이건 난 절대 그렇지 않아 할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립, 가운데에는 선택하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문장을 보고 매우 그렇다 할 때는 왼쪽, 매우 그렇지 않다 할 때는 오른쪽을 선택해 주세요. 지금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성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은 본성, 그리고 본성에 의해서 우리의 기질이 결정되고요. 우리의 기질에 따라 성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활동들은요.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점점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고 너에 대해서 알면서 그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다 보면 우리는 좀 더 함께 살아가는 법 또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위두랑 과제방에 링크되어 있는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구글 설문까지 여기까지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